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톱은 일제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그래서 푸틴과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조선일보 김정은 러시아 우주기지서 푸틴 만난다. 동아일보는 김정은 푸틴 오늘 포스토치니 에서 무기 거래 회담, 우주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포스토치니.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를 하는데 김정은은 위성, 핵 잠수함 책임자들을 대거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첨단 우주 개발 핵심 장소에서 미사일을 비롯한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 같아 러시아에서는 민감한 현안 다뤄질 것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중앙일보도 일면 톱 기사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사인데 일면 사이드 기사가 주목할 겁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사이드 보시면 이재명 생면 부지 조폭 출신 김성태와 관계 부인.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김성태에 대해서 조폭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기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북 송금 2억 2차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자, 검찰은 이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죠. 이러면 이번 주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는데.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지막 단추를 끼웠다. 어제 그 검찰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수원지검은 어제 오후 1시 30분 이재명을 제3자 뇌물 제공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을 해서 약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이재명은 지난 9일 1차 출석 때와는 달리 진술 조서를 열람한 후에 서명 날인했다. 그런데 1차 출석 때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것, 그것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게 또 추가로 서명 날인 안 했기 때문에 1차 조사는 그냥 사실상 없는 게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의 전략에 의해서 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재명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대납하게 한 이유, 그리고 자신의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송금을 하게 했다는 혐의 등 모든 것을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영에게 떠넘기는 말을 했죠. 이하영이 만약 그런 일을 벌였다면은 해임을 했을 것이다. 자기도 몰랐다. 그런데 이하영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방북, 이재명 자신의 방북을 평화부지사가 나 모르게, 이재명 모르게 했다면은 그것을 내가 아마 알았으면은 아마 해임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이재명의 방북을 이재명이 모르게 이하영이 추진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알았으면은 잘랐을 것이다. 무조건 이제 모르세 아니면은 자기는 일종의 바보다. 나는 그러니까 그 허수아비다. 뭐 이 전략을 쓰는 거죠. 몰랐던 것을 죄로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법을 쓰는 것 같은데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 보겠다고 생면 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달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내가 어리석지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상황에서 이하영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죠. 이하영은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습니다. 이하영은 법정에서도 지금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다시 부인하기 시작을 했죠. 부인, 이하영의 부인을 통해서 해요가 들어갔고 또 민주당 경기도의원 변호사를 또 거기 집어넣어서 이하영을 다시 재번복하게 만들었는데, 자백을 번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김성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놈인데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화영, 김성태가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그런 그 내용의 이 영상이 하나 중앙일보가 공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지명기사, 그리고 인터넷판 기사에 같이 나온 기사인데, 자, 인터넷판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 단독해서 검찰 이화영 말 뒤집을 영상 확보, 경기도 쌍방울 관계 입증. 자, 이화영은 그동안 뭐 김성태와 중국에서 뭐 술자리 가지고 이런 때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술자리 영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2019년도 중국에서 술자리 가진 김성태, 송명철, 이화영, 안부수.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이 수원지법에서 그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화영의 이 뇌물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당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이 사실상 컨소시엄을 이뤄서 대북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인 사진과 영상물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걸 중앙일보가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입수했을까? 그래서 중앙일보는 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진과 영상물을 중앙일보가 입수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검찰에 줬으면 또 뭐 언론 플레이 이야기가 나오죠.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했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그 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2019년 1월 17일에 중국 선양에 있는 캠핀스키 호텔에서 쌍방울 그룹, 그리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가 북남 경제협력사업 협약식을 맺는 장면이 있고, 또 더 여기서 노골적인 것은 그 협약식을 끝나고 나서 만찬 현장, 그러니까 술을 곁들인 저녁 자리 현장이 담긴 사진과 영상물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이 협약식 만찬에 참석한 사람은 이화영,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화영의 핵심 측근이죠. 지금 구속돼 있죠. 그리고 그 협력국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영상에는 만찬장에서 김성태가 폭탄주를 제조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화영과 신모가 참석했다는 것은 경기도도 그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부하 직원들도 거기 참석을 했었다는 거죠. 영상에는 이 만찬장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폭탄주를 제조하고 있는 송명철, 북한의 조선 아태위원회 부실장이죠. 북한의 송명철에게 그 송명철 왼편에 앉아 있는 이화영을 가리키면서 한마디만 할게 명철아,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북한의 송명철에게 한마디만 할게 명철아, 김성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화영이 나보다도 형이다, 이런 장면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아니죠. 친숙하고 화기애애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화기애애하게 그런 자리인데, 명철아, 송명철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 북한에게 명철아, 화영이 형이 나보다도 형이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큰 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대화가 오갔고, 또 이화영이 직접 포럼 이런 영어는 이 모임을 만들면서 그렇게 훈수하는 것도 영상으로 담겨 있고, 또 영상 프레임 안에는 이 김성태와 이 송명철은 합의서에 서로 서명을 한데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 하면 통일 3번만 합시다, 이렇게 선창을 하고, 그러니까 건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성태가 뭐라고 하냐면은, 김성태가 그때만 해도 우리도 대통령 한 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웃습니다. 대통령 한 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구? 이재명. 자, 그때만 해도 김성태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본인도 이 사업가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말만 그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한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800만 달러 북한에 대신 내주고 그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대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북한에 가는 그 비용 300만 달러 대신 내주고 또 얼마 전에 폭로했죠. 이재명 대선 때 후원금 2억 원 쪼개기 해서 쪼개기해서 후원금도 내고 또 그 월 3천만 원씩 이화영에게 줘서 이화영이 이 진미파라곤 빌딩에 이재명을 위한 대선 캠프 그 이해찬이 운영하는 그 대선 캠프 비용도 2년 동안 월 3천만 원씩 내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도 주고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다 이제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서 이재명이 결국은 대선 대통령 못 되고 하니까 이재명은 본인을 그렇게까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막 갖다 부은 김성태를 향해서 그전에는 노상강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부패한 기업인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꼬리 자르기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이재명의 태도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특유의 그 모습이죠. 과거 뭐 김문기, 유동규 다 뭐 일일이 막 검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본인과 아무리 가까워서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내쳐버리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해왔던 이재명이죠. 자 이제 김성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은 김성태도 막 그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뭐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검찰은 이 영상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화영은 그동안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신모 전 국장도 잠시 동천에 겹쳤을 뿐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오늘 그 증거 영상 두 개는 김성태의 진술이 부합하고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다. 방북 비용 대줬다. 이것이 부합하고 이화영의 기존 진술이 완전히 허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검찰은 또 이화영이 협약식에 적극 참여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내용이 공공연히 해자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장면으로 경기도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 자, 경기도 이런 일을 지금 이재명은 자기는 몰랐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하는데 나는 몰랐다. 이하영이 다 한 것 같아.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게는 새로운 혐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만배발 선거농단 그 선거농단 사건의 배후가 또 이재명이다. 뭐 그것은 뭐 정황상 분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특히 그때 김만배 신앙님이 인터뷰하고 그 좌파 매체들이 막 선동해서 그 붙들었던 윤석열 커피 사건 무마 이 가짜 뉴스를 붙들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 공을 세운 그 매체는 좌파 매체들이죠. JTBC 무슨 그 뉴스타파, MBC 뭐 이런 좌파 매체인데 그 이재명 입장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공공재 라디오가 가짜뉴스 확승기됐다. 사진이 쭉 나오죠.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최경영 이런 사람들이 TBS, KBS, TBS, KBS 여기 진행자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확승기 역할을 했습니다. 대선 전후 시사 라디오 진행한 김어준, 주진우 등 계속 이것을 언급을 했고 뭐 투표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자,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죠. 객관성 잃은 편파 진행을 계속 이어갔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쭉 적었는데 전부 다 그때 당시 선거 직전에 거의 물불 가리지 않고 팩트 체크고 뭐고 필요 없이 오로지 윤석열 커피 대장동 사건 무마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 이것을 퍼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기사에는 KBS 김희철 사장이 어제 해임이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확성기가 이제 좀 뺏길지 본인들은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것을 뺏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영진부터 바꿔서 차례로 이것을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밟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이런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돼야지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김만배, 지금 김만배발 가짜뉴스를 말씀드렸는데 김만배와 등을 돌린 인물 중에는 유동규가 있습니다. 유동규. 자, 유동규도 어제 법정에서 또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과 연관된 이 재판, 수사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동규도 어제 기사거리가 됐는데 자 뷰스앤뉴스 기사입니다. 유동규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 소송 도원 이들이다. 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나온 뒤에 300억 원으로 확정됐다. 50억 클럽 6명이면 300억 원이죠. 근데 거기 300억 원을 그쪽으로 빼기로 확정을 한 것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그때 재판 거래, 건순위를 통한 재판 거래 그 결과로 지금 의심이 되죠. 무죄가 나온 뒤에 그때 도와준 6명에게 50억 원씩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그 진술을 한 겁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유동규가 정인 선서를 하고 하죠. 그래서 다른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와는 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김만배가 거액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의 소송 등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정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왜 50억 기준이 뭐냐 도대체. 6명의 기준이 뭐냐인데 이거 다 이재명 그러니까 대장동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을 6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 정진상 재판이었습니다. 정진상 재판에 유동규가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동규에게. 정진상 등은 김만배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 24.5%인 1천억 원, 1,0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가 300억 원을 공제한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게 맞다. 이렇게 유동규가 대답을 하고 또 그러면서 유동규가 50억 클럽 멤버 6명에게 줄 돈을 제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냐면은 김만배가 정진상 쪽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 김만배가 이재명 쪽으로 전체 1,0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그 중에서는 나중에 300억 원을 빼고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이 700억 원이 대장동 저수지라는 돈입니다. 세금하고 다 제하고 428억 그 저수지 돈 700억 그러니까 대선 자금으로 쓸 돈 그거 제하고 나머지 300억 원을 1,000억을 주기로 했다가 300억 원을 빼서 50억 클럽 6명에게 주기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유동규에게. 김만배가 이재명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이라면서 50억 클럽에 줘야 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렇다. 그들 몫을 공제하고 700억 원만 받기로 한 부분을 정진상에게도 얘기했다. 이재명에게도 얘기했다. 같은 말입니다. 428억 저수지. 이 진술에 정진상 변호인이 반발을 하니까 재판부가 판사가 직접 유동규한테 묻습니다. 그럼 300억 원을 주는 이유가 이재명 소송을 도와줬기 때문인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줬기 때문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가 6명 중에는 이재명의 소송과 더불어 인맥, 언론 관련 도움을 준 분들도 있다.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2년 7월 이후 공제액이 3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도운 대가형을 분명히 했다. 재판거래의 대가로 50억 클럽의 돈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순일, 이 50억 클럽 6명은 건순일,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용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법조인이 5명이고 한 사람은
김만배가 몸담고 있던 머니투데이의 홍성근 회장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러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이 있습니다. 소폭 개각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국방장관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이재명이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김을 빼버렸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이종섭 탄핵된 사퇴, 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 전 사표로 정리.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종섭을 이종섭 국방장관을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작을 하면은 탄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는 사퇴하지를 못합니다. 그 탄핵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퇴하지를 못하고 해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탄핵이 의결이 되면은 헌재 결정에 놓을 때까지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처럼 활동을 못하죠. 그러면 국방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그러면은 개각을 하기 전에 미리 사표를 받자. 사표를 받아서 정리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고 막 하기 전에 그냥 사표를 받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방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후임에 이 신원식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특보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인데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론되는데 특히 유인촌 특보는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문체부 장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인사들을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느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요직에 발탁되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거의 다 대부분 상당히 불행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도소 생활을 했었죠. 자, 그런데 특사되고 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 중소기업 행사 참석한 MB 사면 후 첫 공개 연설. 그리고 또 MB 중기 부품이 모여 우주선 만든다. 상생을 강조했다. 감옥에 있었던 기간을 오지 여행하고 왔다. 이렇게 농담도 했다. 작년말 특사 이후 공식 연사로 나선 것은 대규모 행사에 공식 연사로 나선 것은 처음이고 수백 명 앞에서 연설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자, 전직 대통령이 이런 본인의 노하우 그리고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전직 대통령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수산물 대신 차라리 X를 먹겠다던 민주당의 횟집 회식. 뭐냐면은 이재명이 단식 들어가기 전날 8월 30일 날 목포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갔다가 거기서 해산물, 횟집에 가서 회를 먹었다는 그 말을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해산물도 소비를 해주고 하면은 좋죠. 안전하구나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 핵폐기수, 핵폐수 이런 말까지 했고 또 그 민주당 한 의원은 수산물 대신에 차라리 똥을 먹겠다 이렇게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인데 횟집에서 회식을 했다. 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한 차라리 똥을 먹겠다고 한 사람은 임종성입니다. 임종성 이재명의 핵심 측근 7인의 멤버죠. 자, 그래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 이 괴담 선동도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퍼뜨리는 이재명의 이 지금 마지막 모습이 점점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 표결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재명의 정치적 앞날은 저는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